67년을 살면서 이런 밤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자리를 만든 게 제 남편이라는 사실이었죠. 거실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간 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울렸죠. 67세 윤정이는 소파에 앉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희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앉더니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50년 전 그때와 똑같았거든요. 정희는 손을 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2주 전 어느 동창회에서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67세 은퇴한 간호사 윤정이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죠. 솔직히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50년인데 이 나이에 무슨 동창회냐 싶었거든요. 야, 정희야. 왜 그렇게 구석에 서 있어? 67세 카페 사장 이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정희의 고교 동창이자 50년 지기 친구였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순자의 성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어색해서 아는 얼굴도 별로 없고 50년 만이니까 당연히 모르지. 그래도 와봐. 반가운 사람들 많아. 정희는 순자에게 이끌려 연회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서 어머, 누구야? 세상에 몇 년 만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희에게는 그저 낯선 풍경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저편에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머리가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나이에 비해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죠.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 설마.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정희는 단번에 그를 알아봤거든요. 강태준, 68세, 은퇴한 건설회사 상무. 그리고 50년 전 정희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첫사랑이었습니다. 태준도 정희를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더니 천천히 정희 쪽으로 걸어왔죠. 정희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태준이 정희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죠. 맞죠? 윤정희 씨. 정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태준 씨, 오랜만이에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태준이 희미하게 웃었죠. 그 웃음이 50년 전과 똑같아서 정희는 순간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연회장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는 않았죠.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별일 없이 살았어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40년 일하다가 은퇴했고 지금은 집에서 그냥 지내요. 결혼은 하셨죠? 네. 38년 됐어요. 정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말을 멈췄죠. 저는 10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준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 뒤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죠. 지금은 괜찮아요. 태준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쓸쓸함이 묻어 있다는 걸 정희는 알 수 있었죠. 동창회가 끝날 무렵 태준이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정희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다음에 차 한잔 하고 싶어서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유부녀가 옛 남자와 연락처를 주고받는 게 맞는 건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하지만 태준의 눈을 보는 순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정희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저녁 7시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죠. 68세, 은퇴한 제약회사 영업이사 박종수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남편이었죠. 다녀왔어. 정희가 인사했지만 종수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응.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익숙한 허탈함을 느끼며 부엌으로 향했죠. 38년 결혼 생활이 다 이랬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언제부턴가 대화가 사라졌고 지금은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 같았죠. 저녁을 차려 먹는 동안에도 종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죠. 식탁 위에는 젓가락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 옆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벌써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지만 정희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죠. 50년 전 포기한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50년이 지났는데 왜 심장은 그때 그 속도로 뛰는 걸까요? 정희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태준에게서 연락이 올까? 아니, 오면 안 되는 건가?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건가? 그 복잡한 마음을 안고 정희의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뒤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희의 휴대폰에는 태준의 문자가 3통 와 있었죠.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정희 씨는 잘 지내시죠? 북촌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시간 되시면 차 한 잔 어떠세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옛 친구로서 만나는 거니까요. 정희는 그 문자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답장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죠. 결혼한 여자가 옛 남자를 만나는 게 맞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정희는 결국 북촌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남편에게는 순자 만나러 간다고 말했죠. 거짓말이 입에서 너무 쉽게 나와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카페는 북촌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작은 공간이었는데 창밖으로 기와지붕이 보여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죠. 정희가 도착했을 때 태주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를 맞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정정한 모습이었죠. 매일 등산을 한다더니 체력이 남아도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유자차를 주문하고 나서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죠. 정희 씨 많이 안 변하셨어요. 에이, 거짓말. 할머니 다 됐는데요. 진짜예요. 눈빛이 그대로더라고요. 동창회에서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정희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유자차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실 정희도 나이에 비해 곱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죠. 탄력 있는 피부에 단정한 라인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준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태준 씨야말로 안 변하셨어요. 50년 전이랑 똑같아요. 저는 늙었죠. 머리도 다 샜고 흰머리가 잘 어울려요. 정희가 무심코 한 말에 태준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해서 정희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줄 알았는데 막상 말을 트니까 50년 전처럼 편했거든요. 태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상무까지 달고 은퇴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회사 일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가정에 소홀하셨어요? 솔직히 그랬죠. 아내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죠. 가기 전에 좀 더 잘해줄 걸 아직도 후회가 남아요. 정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말 속에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굳이 묻지 않았죠. 정희 씨는 어떠세요? 행복하게 사셨어요?
태준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글쎄요. 행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편분이 잘해주시나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대화가 없어요. 언제부턴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내고 있어요.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솔직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던 말이었는데 태준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왔죠. 38년을 살았는데 돌아보면 남편이랑 자식들 뒷바라지만 했어요. 정작 제 인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태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희 씨,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50년 전에 왜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질문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입이 열리지 않았죠. 48년 전 정희와 태주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도 몰래 만나던 사이였죠. 하지만 정인의 집안에서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 집안은 안 돼. 너는 우리가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해야 해. 아버지의 호통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부모 말을 거역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정희는 태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정희 씨? 태준의 목소리에 정희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미안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목이 메어왔거든요. 태준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말 안 해도 돼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 순간 정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태준의 체온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정희는 깜짝 놀라 손을 걷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남은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갑자기. 태준이 사과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67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정희는 스스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뒤로 가벼운 이야기만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태준이 말했죠.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심장은 이미 말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종수는 여느 때처럼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었죠. 정희가 휴대폰을 열어보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행복했습니다. 정희 씨.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지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를 맴돌았지만 결국 누르지 못했죠. 그때는 손을 빼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 빼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정희는 그 문자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정희와 태준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것이 이틀에 한 번이 됐고 어느새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게 됐죠. 인사동 골목을 걸었습니다. 경복궁 돌담길을 함께 산책했죠.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란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정희의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정희 씨, 저기 저 찻집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태준이 앞장서고 정희가 따라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태준이 자연스럽게 정희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이제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게 됐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67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정희는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죄책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남편 종수의 얼굴을 보는 게 힘들었거든요. 종수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정희는 괜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순자 만나러 간다는 말이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순자를 만나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태준과 함께였죠. 정희는 자신이 점점 능숙한 거짓말쟁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진짜로 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가 운영하는 동네 카페에서였죠. 야, 정희야. 요즘 얼굴이 달라졌다? 순자가 커피를 내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죠. 뭐가? 모르겠어? 뭔가 환해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정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순자의 눈이 날카로워졌죠. 야,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아니, 그런 거 아니야. 50년 지기한테 거짓말하지 마. 다 티나.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거든요. 숨기려고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요즘 태준 씨 만나고 있어. 태준? 동창회에서 본 그 강태준? 응.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죠. 얼마나 자주 만나는데? 거의 매일. 뭐? 정희야, 너 미쳤어? 남편 있잖아.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태준 씨 보면 심장이 멈추지 않아. 50년 전 첫사랑이라서?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정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태준 씨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종수랑은 38년을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공기 같아.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나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어.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정희야, 67년 살았으면 이제 너 인생 좀 살아. 뭐? 평생 남편이랑 자식들 뒷바라지만 했잖아. 정작 너 인생은 없었고 이제 와서 뭘 망설여? 정희는 놀란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욕을 먹을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순자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너한테 뭘 해줬는데? 38년 동안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뒷바라지 했는데 돌아온 게 뭐야? 무관심이잖아.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말이 너무 날카롭게 가슴에 꽂혔거든요. 나는 너 편이야. 뭘 선택하든 응원할게.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후회하지 않게 살아. 순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후회하지 않게 살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 걸까요? 며칠 뒤 정희는 태준과 남산을 산책했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는데 노을이 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인적 드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노을만 바라봤죠.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네. 5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정희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동창회에서 다시 봤을 때 꿈인 줄 알았어요. 50년 전에 놓친 사람을 다시 만나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태준 씨, 정희 씨,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희 앞에 서더니 조심스럽게 두 팔을 벌렸죠. 정희를 안고 싶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여기서 안기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태준의 품으로 들어갔죠. 태준이 정희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가슴에 귀를 대니 태준의 심장 소리가 들렸죠.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희만 떨리는 게 아니었던 거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슬픈 건지 행복한 건지 죄책감 때문인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눈물이 됐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50년이라는 시간이 그 포옹 안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희가 태준의 품에 안긴 채 물었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저 정희를 더 꼭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들다니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체온이, 심장 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런데 다음 날 저녁 남편 종수가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도마 위에서는 파를 썰고 있었죠.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종수였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종수가 부엌 입구에 서서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저녁 준비할 때 절대 부엌에 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왜요? 밥 금방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종수가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의자에 털썩 앉더니 정희를 올려다봤죠. 눈빛이 묘했습니다. 요즘 자주 나가네.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친구들 좀 만나고 있어요. 어떤 친구? 옛날 친구들이요. 동창회하고 나서 연락이 다시 됐거든요. 정희는 팔을 썰면서 대답했습니다. 종수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칼질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사람도 만나? 칼이 멈췄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종수가 여전히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동창회 명단에 이름이 있더라. 그 사람, 너 첫사랑이었지.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8년 전 결혼할 때 정희는 종수에게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첫사랑이 있었다고,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고. 당시 종수는 지난 일이니까 신경 안 쓴다고 했었죠. 그 뒤로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여보, 그게 만나고 있는 거 맞지? 종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죠.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옛 친구로서 가끔 만난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정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게 없다니. 손을 잡았고 포옹을 했으면서 하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종수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부엌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된장찌개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울렸습니다. 정희는 종수가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최소한 따져 물을 줄 알았죠. 38년 결혼 생활 동안 큰 싸움은 없었지만 이런 일은 다르니까요. 아내가 첫사랑을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건. 그런데 종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사람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해. 정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네.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어차피 옛 친구 아냐. 종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희 옆을 지나가면서 덧붙였죠. 이번 주 토요일 어때? 내가 와인 사올게. 정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종수는 이미 거실로 나가버렸죠. TV 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정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첫사랑을 집에 초대하자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저녁 식사 시간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종수는 TV를 보면서 밥을 먹었고 정희는 맞은편에서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죠. 도저히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 왜 안 먹어?
종수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약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종수는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했죠. 정희는 남편의 옆얼굴을 훔쳐봤습니다. 38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정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죠. 왜 화를 안 내는 거지? 왜 태준 씨를 집에 부르자는 거지? 혹시 무슨 함정인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화를 내거나 최소한 만나지 말라고 할 텐데 종수의 반응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종수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정희는 눈이 말똥말똥했죠. 머릿속에서 낮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해.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종수의 표정, 목소리, 눈빛. 화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괜찮다는 것도 아니었죠.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는데 정희는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38년을 살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아직도 모르는 걸까? 정희는 옆으로 누운 종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었던 어깨가 세월과 함께 좁아져 있었죠. 한때는 이 등이 믿음직스러웠는데 지금은 그저 낯선 사람의 등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태준 씨,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알아요. 우리가 만나는 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를 내던가요? 아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화를 안 내고 오히려 태준 씨를 집에 초대하래요. 뭐라고요? 태준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죠.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저녁 먹자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희 씨,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게요. 정희 씨가 불편하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몰랐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종수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일단 가보죠. 어떻게 되는지. 정말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죠.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처럼.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정희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죠. 장을 보고 집을 치우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죠.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 갈비찜을 끓이면서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첫사랑을 집에 초대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요? 정희는 아직도 종수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니 태준이 서 있었죠. 한 손에는 와인을, 다른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두 사람은 어색하게 눈을 마주쳤다가 피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그냥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서요. 그때 뒤에서 종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선생. 종수가 거실에서 나와 태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준이 과일 상자를 정희에게 건네고 종수의 손을 잡았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을요. 50년 만에 만났다며? 반가웠겠네. 종수의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정희는 두 남자의 악수를 바라보면서 현실감이 없었죠.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죠. 태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건데. 아니, 진짜 맛있어요. 종수가 와인을 따르면서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사람 손맛이 좋아요. 38년 동안 맛있는 밥 먹고 살았죠. 정희는 종수를 흘깃 쳐다봤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는 말이었거든요. 38년 동안 맛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던가요?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식사 중에 종수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강 선생은 요즘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부동산 자문 일을 조금 하고 있어요. 건설 쪽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도움 드리는 거죠. 아, 건설회사 다니셨다고 했죠? 상무까지 하셨다면서요. 네, 30년 넘게 다녔어요.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물었죠. 50년 전에는 어떠셨어요? 고등학교 때.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종수가 대놓고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다니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죠. 고등학교 때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죠. 우리 집사람이랑 같은 반이었다면서요. 네,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태준이 정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죠. 그때 좋아하는 사람 있었어요? 종수의 질문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죠. 태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뭐? 태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종수가 웃으면서 말했죠. 농담이에요. 50년 전 일을 뭘 기억하겠어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종수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죠.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종수가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식탁에 정희와 태준 두 사람만 남았죠. 갑자기 조용해진 공간에 숨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테이블 아래에서 손이 닿았습니다. 태준이 정희의 손을 살짝 잡은 거였죠. 정희는 깜짝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정희 씨, 괜찮아요?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손을 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손을 뺐죠. 종수가 돌아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차? 정희가 부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희가 녹차를 내왔고 종수는 소파에 기대 앉아 태준과 이야기를 나눴죠. 정희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됐습니다. 정희는 슬슬 자리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종수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강 선생, 늦었는데 오늘 그냥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죠. 정희는 찻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자고 가라고요? 아, 아니에요. 택시 부르면 되니까. 태준도 당황한 기색이었죠. 이 시간에 무슨 택시예요? 손님방 있으니까 편하게 쉬세요. 종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지개를 켜면서 말했죠. 나는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두 분이서 차나 더 드세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종수를 바라봤습니다. 종수는 정희와 눈을 마주치더니 희미하게 웃었죠. 그 웃음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잠깐. 정희가 종수를 불렀지만 종수는 이미 안방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봐요. 그 말을 남기고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덜컥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정희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실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정희도 태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정희 옆으로 천천히 다가왔죠. 그리고 정희 옆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정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오는 태준의 체온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50년을 기다렸습니다. 태준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정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태준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는 못했죠.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태준이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정희는 거부하지 못했죠.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가슴에 안기는 순간 50년 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태준의 입술이 정희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간절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키스가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세상에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정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정희 씨, 오늘 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하지만 몸은 이미 대답을 하고 있었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님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희가 앞장서고 태준이 뒤따랐죠. 복도를 걷는 동안 정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멈출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손님방 문을 열었습니다. 은은한 스탠드 조명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태준이 정희를 안았습니다. 등 뒤로 전해지는 체온이 따뜻했죠.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태준이 정희를 돌려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봤죠. 태준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죠. 50년 동안 이 순간을 꿈꿨어요. 태준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더니 부드럽게 입술을 맞췄죠. 거실에서의 키스보다 더 깊고 더 간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침대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떨리고 있었죠. 67년을 살면서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이런 상황이 된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태준이 정희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희 옆에 누웠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 정말 괜찮아요? 네.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확실했죠. 태준이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이 섞이기 시작했죠. 정희는 태준의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68세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탄탄했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몸이라니. 매일 등산을 한다더니 정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느끼기 시작했죠. 태준의 손길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능숙했습니다. 정희는 점점 숨이 가빠졌죠. 태준 씨,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태준이 정희를 바라봤죠. 괜찮아요. 멈추지 마세요. 그 말에 태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됐죠. 50년이라는 시간이 그 순간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놀라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68세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끝이 없었습니다. 지칠 줄을 몰랐죠. 38년을 함께한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68세 맞나? 정말 대단하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정희는 태준의 품에 안긴 채 숨을 고르고 있었죠. 온몸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죠. 정희 씨, 괜찮아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아요. 그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잠시 눈을 감았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정희가 잠들려는 순간 태준이 다시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눈을 떴죠. 태준 씨, 또요? 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죠. 아직 안 끝났어요.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체력이라니. 38년을 함께한 남편은 젊었을 때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끝이 없으시네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이 정희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죠. 정희 씨가 좋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뜨거웠죠. 정희는 저도 모르게 태준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태준은 정말 멈추지 않았죠. 정희는 몸이 지쳐가면서도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었거든요. 새벽이 지나고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먼저 눈을 떴죠. 옆에서 태준이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정희는 태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가 하지만 여전히 잘생긴 얼굴. 50년 전 그 소년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죠. 태준이 눈을 떴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치자 웃음이 번졌죠. 잘 잤어요? 네. 정희가 부끄럽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생각나서 얼굴이 달아올랐거든요. 태준이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죠. 정희 씨, 아침인데. 태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죠. 태준 씨, 설마 또요? 안 될까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젯밤부터 벌써 몇 번째인지. 정말 끝이 없는 사람이었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쳤지만 거부할 마음은 없었죠. 태준이 정희를 다시 안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또다시 하나가 됐죠. 얼마 후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죠. 정희 씨, 태준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죠. 네. 사실 정희 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죠. 50년 전에 정희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자포자기로 결혼했어요.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평생 미안했어요. 제 마음이 항상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태준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정희 씨, 50년 동안 제 마음은 항상 정희 씨한테 있었어요. 정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태준도 자신처럼 50년간 미련을 안고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태준 씨, 정희가 태준을 안았습니다. 태준도 정희를 끌어안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50년 동안 혼자 힘들었을 텐데. 태준이 정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나도 미안해요.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끊어버려서.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준에게도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보다 더 큰 비밀이 남편 종수에게 있다는 거요. 아침 9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은 손님방에서 나왔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커피. 손이 떨려서 계란을 깨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조용히 아침을 먹었죠.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희는 태준을 훔쳐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얼른 시선을 피했죠. 정희 씨, 네. 어젯밤에 한 말 진심이에요. 태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알아요. 50년 전에 정희 씨를 놓친 게 제 인생 최대의 후회였어요.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정희 씨한테도 미안하고.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희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태준의 손을 잡았죠. 태준 씨,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정희 씨도 힘들었죠? 응. 38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5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쌓아놓은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 씨, 저 이만 가볼게요. 벌써요? 응.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태준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아쉬움이 가득했죠. 정희 씨,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희 씨가 결정해요. 저는 기다릴게요. 50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남편이 있고 38년의 결혼 생활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한순간의 감정으로 모든 걸 뒤엎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관까지 태준을 배웅했습니다. 태준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죠. 정희 씨 연락할게요. 네. 태준이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죠. 정희는 태준의 등을 꼭 안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지만 놓아야 했죠. 미안해요. 50년 동안 혼자 힘들었을 텐데. 태준이 정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나도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어졌죠. 태준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죠.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수가 서재에서 나오고 있었죠. 언제부터 깨어 있었던 걸까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희가 불렀지만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로 걸어와서 정희 맞은편 소파에 앉았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그게. 정희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종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얘기 좀 하자. 종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지만 뭔가 무거운 게 담겨 있었죠.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정희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욕을 먹겠구나. 이혼하자고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당연한 거였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그런데 종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15년 전에 나도 다른 여자가 있었어. 정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대로 들은 거 맞나요? 뭐라고요? 3년 동안 만났어. 회사 거래처 사람이었는데. 종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이. 정희는 믿을 수가 없었죠. 여보, 지금 무슨 소리예요? 들어. 끝까지. 종수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3년 동안 만나다가 헤어졌어. 내가 끝낸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병에 걸렸거든. 정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동안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거든요. 암이었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 6개월 만에 갔어. 종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당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당신 아내도 행복하게 해줘.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그 말이 15년 동안 가슴에 박혀 있었어. 근데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잖아. 38년 동안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나는 뭘 해줬어? 무관심밖에 없었잖아. 종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창의 명단에서 강태준 이름을 봤을 때 알았어. 너 첫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도. 정희는 충격으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가 안 났어. 이상하게. 오히려 이게 기회다 싶었어. 무슨 소리예요? 15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었어. 그 여자가 나한테 한 말, 당신 아내도 행복하게 해줘. 그 말을 지키고 싶었어. 정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준을 집에 초대하고 먼저 방에 들어가고 둘만 남겨둔 거예요? 그게 속죄라고요? 여보, 그러니까 지금 나를 그 사람한테 떠넘긴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15년 전에 바람 피운 죄책감 때문에 나도 바람 피우게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겠다? 그게 속죄예요? 정희야, 38년 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요? 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나는 뭐예요? 당신 죄책감 해소하는 도구예요? 종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죠. 정희는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그리고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이 뭐였나 싶었죠. 남편은 15년 전에 외도를 했고 그 죄책감을 이런 식으로 갚으려 했고 정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죠. 나만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 옅어지는 느낌이었죠.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게 괜찮아지는 건 아니었지만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아이러니하게도 남은 인생,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의 속죄도 첫사랑의 미련도 아닌 진짜 나를 위한 삶은 뭘까요? 정희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집에서 종수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어색해진 적은 처음이었죠. 태준에게서는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정희 씨, 괜찮아요? 연락 기다릴게요. 힘들면 말해요. 정희는 그 문자들을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못했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5일째 되는 날 정희는 순자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오후 3시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죠. 순자가 정희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정희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맞은편에 앉았죠.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동창회 이후로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준과의 만남, 종수의 이상한 제안, 그날 밤 있었던 일, 그리고 종수의 15년 전 외도 고백까지. 순자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이야기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야, 그러니까 네 남편이 15년 전에 바람 피웠다고? 응.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너를 첫사랑한테 떠밀었다고? 그렇게 됐어. 순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죠.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38년 같이 살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나도 몰랐어. 15년 동안 아무것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순자의 질문에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모르겠어. 머릿속이 복잡해. 태준 씨한테는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 문자만 오는데 답장을 못하겠더라. 순자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정희야, 솔직하게 물어볼게.
태준 씨 좋아해?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응, 좋아해. 남편은? 모르겠어. 38년을 살았는데 지금은 뭔지 모르겠어.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정희야, 나는 너 편이야. 뭘 선택하든 응원할 거야.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너는 뭘 원해? 남편의 속죄도 첫사랑의 미련도 아니고 진짜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67년을 살면서 내가 뭘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이 원하는 것, 자식들이 원하는 것, 가족이 원하는 것만 생각했죠. 모르겠어. 그럼 찾아야지. 이제라도. 순자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죠. 순자야, 나 67년 살면서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는 것 같아.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도 10년 전에 이혼을 했죠.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혼하고 나서 알았어. 나를 위해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67이든 77이든 깨달은 순간이 가장 빠른 거야. 정희는 순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깨달은 순간이 가장 빠른 거라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죠.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종수 앞에 섰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종수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피곤해 보였죠. 당분간 따로 지내요. 종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는 것 같았죠.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요. 아직은요.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한테. 종수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방으로 돌아가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죠. 2번 울리고 태준이 받았습니다. 정희 씨, 괜찮아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정희는 마음이 아팠죠. 태준 씨, 미안해요. 연락 못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태준 씨, 저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태준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기다릴게요. 50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고마워요. 정희 씨, 하나만 기억해요. 뭔데요? 저는 정희 씨 편이에요. 뭘 선택하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죠. 저녁 무렵 정희는 혼자 남산에 올랐습니다.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 걸어서 올랐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정희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67년을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67년 동안 딸로, 아내로, 엄마로, 할머니로 살았죠. 하지만 나로 산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 때문에 살았죠.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남편의 속죄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첫사랑과 새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정희는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먼저 나를 찾아야 해. 67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선택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을이 거의 다 지고 있었죠.
하늘에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67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남산을 내려오면서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죠.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태준과의 사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것.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첫사랑도 아닌 그냥 나로 살아가겠다는 것. 사랑하는 마음에 나이는 없더라고요. 다만 그 사랑을 어떻게 할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남산 정상에서 바라본 노을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67세 윤정희.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첫사랑도 아닌 그냥 나로 살아가는 법을 이제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니요. 깨달은 순간이 가장 빠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